잘 자. 한국우수 전래동화 25 오순도순 가족애를 깨닫는 이야기. 옹고집. 아주 오랜 옛날 황해도 옹진골 옹당촌 마을에 옹고집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옹고집은 마을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어요.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지요. 하지만 옹고집은 고집이 세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북년이 들면 안 돼. 모두 잘 사는 꼴을 배가 아파서 어떻게 봐. 풍년, 농사가 잘 된 해. 얼마나 심술궂은지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입버릇, 자주 쓰는 말버릇. 옹고집은 몹시 인색하기까지 했어요. 인색,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침. 나이 드신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도 약한 첩 지어드리지 않았어요. 첩, 한약을 지어서 싼 하나하나의 봉지. 약은커녕 음식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왜 그리 오래 사세요? 또 밥은 왜 그렇게 많이 드시는지. 원. 옹고집은 늘 어머니를 구박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지요. 옹고집은 인심도 몹시 고약했어요. 스님이 찾아와 시주라도 하라고 하면 옹고집은 고래고래 고함부터 질렀어요. 시주, 중이나 절의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뭐라고? 쌀을 내놓으라고? 에이, 이거나 받아라. 그러면서 스님을 향해 구정물을 끼얹기 일쑤였지요. 옹고집에게 당한 스님들은 큰 스님에게 말했어요. 옹고집이란 자가 스님들을 괴롭히고 병든 어머니께 불효를 하고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 버릇을 고쳐주시지요. 며칠 뒤, 큰 스님이 옹고집네 집을 찾아가 말했어요. 나무 관세음보살, 시주 좀 하시지요. 뭐? 시주? 어디 혼 좀 나봐라. 옹고집은 구정물을 가져다가 큰 스님에게 끼얹었어요. 하지만 큰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어요. 일천량만 시주하시지요. 부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아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잖아. 어서 썩 꺼지지 못해. 옹고집은 큰 스님을 두들겨 패서 쫓아버렸어요. 큰 스님은 도술을 부릴 줄 알았어요. 도술, 돌을 닦은 사람이 부리는 신선의 술법. 절에 돌아온 큰 스님은 바로 광으로 들어가 볏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었어요. 볏짚, 벼의 나다를 떼어낸 줄기. 그러고는 허수아비를 향해 주문을 중얼중얼 외웠어요. 그러자 허수아비가 옹고집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자, 어서 가서 옹고집의 버릇을 고쳐주고 오너라. 큰 스님은 가짜 옹고집을 옹당촌으로 보냈어요. 가짜 옹고집은 마당으로 들어서며 하인들을 불렀어요. 돌쇠야, 강쇠야, 말에게 공을 내줘라. 삼돌이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네, 나리. 하인들이 굽실거리며 대답했어요. 가짜 옹고집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진짜 옹고집이 집 안으로 들어서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네 놈은 누구냐? 가짜 옹고집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네 놈이야말로 누군데 남의 집에 와서 큰 소리냐? 이런 회개한 일이 있나? 내 집에서 어서 나가지 못해? 회개하다, 몹시 괴상하다. 듣기 싫다. 주인인 척하는 내 놈이 썩 나가거라.
하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똑같이 생긴 두 옹고집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었어요. 방에서 뛰어나온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답답해. 여보, 당신은 나를 알아보겠지? 진짜 옹고집이 가슴을 치며 아내에게 물었어요. 아내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참, 저고리 앞섭을 보여주세요. 내가 얼마 전에 작은 구멍을 냈거든요. 앞섭, 두루마기나 저고리 따위의 앞자락에 대는 깃 아래에 달린 긴 조각. 아내의 말에 두 옹고집은 저고리 앞섭을 펼쳤어요. 어머, 둘 다 똑같이 옷에 구멍이 있네. 그때 옹고집의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의 머리에 흰머리가 있잖아요. 참, 그렇지. 네가 흰머리를 찾아보아라. 진짜 옹고집이 머리를 내미는 순간 가짜 옹고집이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고는 진짜 옹고집의 흰머리를 자기 머리로 옮겼어요. 며느리는 두 옹고집의 머리를 살살 살피다가 가짜 옹고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분 머리에 흰 머리가 있군요. 이분이 진짜 우리 아버님이에요. 옹고집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흰머리로 어떻게 진짜를 가려내? 흰머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잖아.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진짜를 가려낼 수 없으니 원님께 물어보자. 가족들은 두 옹고집을 데리고 관가로 갔어요. 관가, 나란 일을 보던 집. 원님은 똑같이 생긴 두 옹고집을 향해 말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거라. 네 집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진짜 옹고집이 먼저 대답했어요. 네, 논밭이 1200마지기에 소가 100마리, 말이 10마리. 하지만 진짜 옹고집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 전부 다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짜 옹고집이 대답했어요. 닭 150마리에 운수저가 50벌, 금반지가 3가락지. 가짜 옹고집은 집안의 사사로운 재산까지 정확히 읊어댔어요. 사사롭다. 개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원님은 진짜 옹고집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어요. 저놈이 가짜로구나. 형틀에 매어 볼기를 매우 쳐라. 형틀, 옛날에 죄인을 신문할 때에 앉히던 도구. 볼기, 엉덩이에 살이 볼록히 솟은 부분. 진짜 옹고집은 매를 철썩철썩 맞았어요. 이래도 진짜라고 우기겠느냐? 진짜라고 계속 우기다가는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겠어. 진짜 옹고집은 원님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어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옹고집은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내가 그동안 못된 짓을 하여 벌을 받는구나. 진짜 옹고집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때 진짜 옹고집 앞에 큰 스님이 나타났어요. 앞으로는 남에게 못되게 굴지 않고 착하게 살겠소. 그럼요, 스님. 그렇다 마다요.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시오. 가짜 옹고집은 이미 사라지고 없을 거요. 진짜 옹고집은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짜 옹고집은 허수아비로 변해 있었어요. 당신이 진짜였군요. 가족들은 옹고집이 착한 사람이 된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어요.
그 뒤 옹고집은 어머니께 효도하며 잘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옹고집 이야기. 이 이야기의 원전인 옹고집전은 불교적인 설화를 주제로 한 고대 소설입니다.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이 벌이는 여러 사건들이 재미있게 구성되어 웃음과 재미를 주는 이야기이지요. 옹고집전이 만들어진 조선시대는 유교가 국교였으나 평민들 사이에서는 불교가 널리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옹고집을 혼내주는 사람으로 큰 스님이 등장한 듯 보입니다. 당시 스님들 중에는 학식이 높고 무예가 뛰어난 고승들이 많아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스님들이 직접 전쟁에 참가해 적을 물리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큰 스님은 지푸라기 허수라비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진짜 옹고집을 골탕 먹입니다. 진짜 옹고집을 가려내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들이 펼쳐지지요. 하지만 번번이 가짜 옹고집이 진짜 옹고집보다 더 자세히 말하고 행동합니다. 진짜 옹고집보다 허수아비로 만든 가짜 옹고집이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무척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겪은 후 진짜 옹고집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 착하게 삽니다. 옹고집은 불교 설화를 소재로 인색하고 불효를 저지른 옹고집을 풍자하여 혼을 내주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옹고집전 작품 속의 숨은 뜻. 옹고집전은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에 만들어진 풍자소설로 판소리로 부를 때는 옹고집 타령이라고 부릅니다. 옹고집 타령이라고 합니다. 옹고집은 이름 그대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믿고 매사에 자신만만하지요. 그가 가짜 옹고집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스스로를 과신하는 습관 때문이었어요. 또한 옹고집전 이야기를 통해 조선 후기 평면들은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는 능력이나 제도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한 평가가 올바로 내려졌는지에 대해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올바른 질서가 없이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졌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집과 관련된 말. 옹고집은 고집이 세서 자신의 의견을 꺾지 않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고집이 센 사람에 대해 옹고집 외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닭고집, 땅고집, 생고집, 쇠고집, 황소고집, 왕고집, 외고집, 황고집 등등의 말들은 모두 쓸데없이 괜히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을 향해 비꼬아 부르는 말입니다. 황해도 옹진골 옹당촌 고을에 욕심 많고 심술궂은 옹고집이 살았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고 심술궂은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게 배가 아파서 흉년이 들지 말라고 빌 정도였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옹고집은 시주를 해달라는 스님에게 구정물을 끼얹는가 하면 어머니마저도 제대로 돌보아 드리지 않았어요. 결국 옹고집은 도술이 뛰어난 큰 스님에게 혼이 나게 되었어요. 큰 스님은 짚을 엮어 만든 허수아비로 가짜 옹고집을 만든 뒤 진짜 옹고집네 집으로 보냈답니다. 가짜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보다 더 진짜 같았어요. 진짜 옹고집은 원님에게 진짜를 가려달라고 했지요. 원님은 두 명의 옹고집에게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은 원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퀴즈 1. 스님들은 왜 옹고집을 혼내주자고 했나요? 2.
큰 스님은 어떻게 가짜 옹고집을 만들었나요? 3. 며느리가 진짜 옹고집에게 있다고 말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4. 원님은 왜 가짜 옹고집이 진짜라는 판결을 내렸나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26. 부지런함과 정직을 배우는 이야기.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 아이가 살았어요. 아이는 날마다 방 안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어요. 에잇, 일어나기 귀찮은데 밥도 누워서 먹어야지. 하루는 엄마가 보다 못해 아들을 나무랐어요. 그게 무슨 꼴이니? 죽어서 다시 소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래? 헤헤, 그럼 좋지요. 아무 때나 먹고 자고 할 수 있잖아요. 어느 흐린 날, 엄마가 집을 나서며 말했어요. 마당에 빨래를 널어 놓았으니 혹시 비가 오면 걷어라. 하지만 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잠만 쿨쿨 잤어요. 얼마 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잠에서 깨어 마당을 내다보니 빨래가 비에 젖고 있었어요. 해가 나면 어차피 마를 텐데 뭐. 아이는 귀찮다는 듯 다시 잠을 청했어요. 엄마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빨래가 모두 떨어져 흙탕물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나뒹굴다, 이리저리 마구 뒹굴다. 아이는 아직도 잠을 자고 있었고요. 엄마는 화가 잔뜩 나서 회초리를 집어들고 아이에게 달려갔어요. 이 게으름뱅이 녀석, 어디 혼 좀 나봐라. 아야, 아야. 아이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달아났지요. 아이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터벅터벅 걸었어요. 엄마 잔소리는 정말 지겨워.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데 걷다 보니 다리가 아파왔어요. 어디 쉬어갈 만한 곳이 없을까? 마침 저만치에 초가집 한 채가 보였어요. 초가집, 볏집이나 밀집, 갈대 따위로 이영을 엮어 지붕을 이은 집. 아이는 초가집으로 향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웬 할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아이가 가까이 다가가 물었어요. 보면 몰라. 소머리 달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건 어디에 쓰시려고요? 이건 말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쓰면 아주 좋은 수가 생긴단다. 네? 정말이에요?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완성된 탈을 툭툭 털어 아이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탈을 쓰면 소처럼 불이나 뜯고 낮잠이나 자며 편하게 살 수 있단다. 어디 한번 써볼래? 아이는 얼씨구나 좋아하며 얼굴에 탈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몸에 털이 나고 머리에 뿔이 자라더니 아이는 정말 소가 되고 말았지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든 아이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그것은 매 하고 소 울음소리가 되어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소가 된 아이의 코에 콧뚜레를 끼웠어요. 콧뚜레, 쇠꽃뚜레, 소의 코청을 뚫어 낀 고리와 같이 만든 나무의 준말. 그러고는 코에 고삐를 메어 아이를 시장으로 끌고 갔지요. 소 사세요. 튼튼하고 힘도 아주 센 소랍니다.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젊은 농부가 가까이 와 물었어요.
이 소를 얼마에 파시겠소? 싸게 드리겠소. 30냥만 내시구려. 할아버지는 돈을 받고 소를 농부에게 넘겼어요.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고마니 조심하시오. 농부는 새로 산 소를 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저씨, 저는 소가 아니라 원래 사람이었어요. 소가 된 아이는 농부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려 했어요. 이놈의 소가 왜 이렇게 울어? 농부는 화를 내며 채찍을 휘둘렀어요. 소가 된 아이는 울면서 농부를 따라갔지요. 소가 된 아이는 다음 날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쟁기를 달고 밭을 갈아야 했어요. 쟁기, 논밭을 가는 농기구의 한 가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지요. 이련! 이놈의 소가 왜 이리 꾸물거리지? 농부는 걸핏하면 채찍을 휘둘렀어요. 음메, 음메. 소가 된 아이는 낮잠을 자며 게으름을 피우기는커녕 죽어라 일만 해야 했어요. 밤에는 외양간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외양간, 말소를 먹여 기르는 곳. 소가 되면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생만 하다니. 소가 된 아이는 집더미 위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둥실 떠오른 달을 보자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집에 있을 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엄마를 도와드리는 건데 내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소가 된 아이는 훌쩍훌쩍 울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소가 된 아이는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밭으로 끌려나가 힘든 일을 해야 했지요. 이련! 어서 빨리 움직여. 밭을 갈고 나면 논도 갈아야 한단 말이야. 농부는 채찍을 찰싹찰싹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그때마다 아이는 눈물을 삼키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소가 된 아이는 길가에 수레가 서 있는 걸 보았어요. 수레, 바퀴를 달아서 굴러가게 만든 기구. 수레에는 무가 잔뜩 실려 있었지요. 아이는 할아버지가 농부에게 당부하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그래, 평생 소로 사느니 차라리 물을 먹고 죽어버리자. 소가 된 아이는 수레 위로 뛰어올라 물을 덥석 물었어요. 그러고는 와작와작 씹어먹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놈이? 농부가 깜짝 놀라 소를 후려치며 말렸어요. 물을 먹으면 안 돼! 멀리서 수레 주인이 쫓아오며 소리쳤어요. 무도둑 잡아라! 그런데 그 순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소머리 탈이 벗겨지더니 아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농부와 무 주인은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세상에, 소가 사람으로 변하다니. 야호! 이제 다시 사람이 됐어. 아이는 몹시 기뻐 날아갈 것만 같았어요. 이제부터는 엄마 말씀 잘 듣고 부지런히 일해야지. 아이는 신이 나서 집을 향해 껑충껑충 달려갔어요.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옛적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이야기. 옛날에 일을 죽기보다 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있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소탈을 쓴 뒤 정말로 소가 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만 하다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에서는 마침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가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해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 게으름뱅이라는 놀림 대신에 부지런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게으름뱅이가 소가 되었다는 것은 언제나 우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소에 대해 게으른 사람을 빗대어서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지런하지 못하고 인생을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려고 한 것이지요. 예부터 소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친숙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에 대한 많은 재미있는 속담들이 생겨나기도 했답니다. 소귀에 경읽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소 닭 보듯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 등등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속담들은 소의 특성을 정확하고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본 것들로 소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가까이 지냈는지 잘 알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탈. 우리나라의 탈은 종이, 나무, 흙 따위로 얼굴 모양을 본떠 만든 가면입니다. 탈바가지라고도 불리지요. 예부터 탈은 신을 모시거나 악귀를 쫓아내기 위한 주술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짐승을 사냥할 때나 전쟁을 할 때도 탈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탈의 특징은 해학적인 표정에 있답니다. 역할에 따라 인물의 개성이 잘 표현되어 무척 친근하고 정겹지요. 명절 때면 사람들이 한데 모여 탈을 쓰고 춤과 제담을 늘어놓는 탈놀이를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나무탈 중에서는 하회탈이 특히 유명하답니다. 우리네 옛생활 모습, 무. 이 이야기에 나오는 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는 배추, 고추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채소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는 중국을 통하여 들어온 재래종과 중국에서 일본을 거쳐 들어온 일본무 계통이 주종을 이루고 있답니다. 무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 겨울철에 비타민 공급원이 되지요. 우리나라는 무로 김치, 깍두기, 단무지 등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답니다. 무에 대한 기록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비문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재배 시기가 상당히 오래된 듯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재배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몹시 게으른 아이가 살았어요. 온종일 방에서 뒹굴뒹굴 밥도 누워서 떠먹을 정도였지요. 어느 날 게으른 아이는 소탈을 만드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소탈을 쓰면 소가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게으른 아이는 기뻐하며 소탈을 쓰고 정말로 소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가 된 아이는 하루 종일 먹고 놀기는커녕 매일매일 힘들고 거친 농사일을 해야 했어요. 소가 된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했어요. 마침내 소가 된 아이는 큰 결심을 하고 말았어요. 먹으면 죽는다는 물을 먹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소가 된 아이는 이대로 정말 죽는 것일까요? 퀴즈 1. 게으른 아이는 왜 소탈을 썼을까요? 2. 게으른 아이가 소탈을 쓰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3. 소가 된 아이는 왜 물을 먹었을까요? 4. 할아버지는 왜 소가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을까요?